안녕하십니까. 오후장 투자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 상승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지수가 상승할 때 함께 또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권주인데요. 증권주에 대한 상승은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이유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증권주 안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증권주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ETF 안에서도 코덱스 증권 ETF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신고가까지 거의 다다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수는 이미 신고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증권주에 대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증권주 ET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증권주가 오른다.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이유들이 존재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으로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개선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증시 자체가 하락을 하는 것보다는 증시가 상승을 해야지만 거래가 좀 더 원활해지고 거래 대금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이 넥스트레이드라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시간대가 넓혀짐으로써 직장인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열어놓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 현재 정규장,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정규장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약 2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거의 뭐 2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줘야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뭐랄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정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결국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도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대금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결국 이 넥스트레이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수익을 보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겠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지분 보유 현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지분을 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각각 6.6%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기타 부분으로 46.8% 해서 도합해서 우리가 100%에 대한 지분이 되는데 결국 넥스트레이드 시장 자체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증권사에 대한 이익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되어 있는 증권주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키움증권은 우리가 흔히 국내 점유율 50% 이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온라인 고객들에 대한 보유가 가장 많은 기업이 바로 이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11개 글로벌 지역에 대한 해외 진출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신규 상품에 대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국민연금이 지분 13.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또 적합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농협금융지주의 4인이 지분 약 61.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NH투자증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투자증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국투자증권 등 다수 금융사에 대한 지주사에 대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 AS하고 오늘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9월 10일 날 삼성 SDS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삼성 SDS가 최근까지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인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낼 거라고 보고 다시 한 번 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8일 날 말씀드린 종목이 네이버였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까지 9.6% 바닥에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들인데 사실 이제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완화 관련된 의제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네이버를 비롯한 이런 생성 AI 또는 AI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이버도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8월 27일 날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 TLB 오늘까지 47% 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었는데 이 TLB의 연관 키워드가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세는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TLB에 대한 연속적인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 드릴 종목은 삼성증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현재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면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에 대한 이런 영업 마케팅을 상당 부분 주력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1차적인 목표가는 8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9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자, 이런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에 또 수익으로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권주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